마지막으로 우리 남은 신용장이 선대신용장입니다. 선대신용장. 선대신용장을 일명 우리가 전대신용장이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미리 앞서서 대금을 일부를 좀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Advanced Payment Tertiary라 부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 잠깐 좀 해볼게요. 내가 US 달러로 한 3만 달러, 그죠? 30만 달러를 내가 이렇게 수출한다 칩시다. 그러면 30만 달러 안에 이 30만 달러가 저게 어떤 거냐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플랜트 수출이라고 전제합시다. 플랜트 수출이다. 이 플랜트를 한번 적어봅시다. 플랜트 수출이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 작은 돈은 아니다죠. 30만 달러 3억이라는 게. 그런데 이거 중에서 내가 일부인 어찌 됩니까? 이 달러입니다. 10만 달러는 미리 선수금을 좀 주세요. 그래야 내가 원부자재를 좀 구매할 거 아닙니까? 라고 하겠죠. 이래서 이 LC 중에서 LC는 통상적으로 신용장은요. 통상적으로 내가 모든 물건을 선적하고 나서 뭐하고 바꿨어요? 서류가 나오면은 그 서류를 가지고 뭐하고요? 대금하고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은행, 셀러의 거래은행과 바이어 거래은행, 개설은행이 서울에 통장 거래가 있으면은 우리가 예치환 거래에서 우리가 인수 지급 신용장이고 무예치환 거래는 매입 신용장이었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금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 자체로서 네가 우리 계약을 이행해서 선적했을 경우에 그 결과물로 서류를 제시해주면 대금을 주마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건 특이하게 우리가 뭡니까? 계약도 이행하기 전에 10만 달러를 미리 성금으로 받는 겁니다. 선수금으로. 이렇게 선수금을 받는 데서 이걸 뭐랍니까? 앞서서 미리 대금 일부를 받는다 선대신용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드밴스 페이먼트입니다. 그런데 또 교재로에 뭐라 써놨죠? 패킹일시다, 레드크로즈다. 요즘 그건 안 써집니다. 근데도 그냥 참고로 한번 볼게요. 그럼 나머지 어찌 됩니까? 20만 달러가 남아있죠. 20만 달러가. 그런데 요렇게 남아있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보시는 게 지금 푸른색이지만은 좀 붉은색으로 10만 달러가 붉은색입니다. 레드입니다. 붉은색으로 미리 10만 달러는 선수금을 빼가세요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까만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미리 선수금을 빼가다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서 빨간 어떤 그런 항목이 레드크로즈 빨간색 항목으로 내가 선수금을 10만 불 가져가라 한 데서 레드크로즈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즘 어찌입니까? 빨간색 없습니다. 다 까만색이에요. 옛날 이야기였죠. 그리고 또 뭡니까?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20만 불은 네가 전부 다 플랜트 다 수출을 이행하고 나서 가져가랬죠. 그래서 꾸름이겠네, 두 개가. 그래서 이걸 뭐랍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결제가 돼서 이걸 꾸름이 LC에서 패킹 LC라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미리 앞서서 간다고 해서 Advanced Payment LC다. 이렇게 우리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하나 조심하시게 좀 뒤에 바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미리 우리 선행학습하겠습니다. 수수료를 선금을 내가 10만 달러를 받았죠. 선금을. 그런데 만약에 셀러가 계약 이행을 안 한다. 그러면 바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죠? 그러면 어찌 될까요? 선불을 준 데 대해서 무슨 어떤 사전이든 사후든 조치가 좀 필요하겠죠.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바이가 뭐라 하느냐 뒤에 바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돈이 10만 달러, 억이란 1억이란 돈이 크니까 바이가 셀러에게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10만 달러를 선수금을 드릴 테니까 미리 원부자 사서 준비를 하시면 좋은데 만약에 당신이 계약을 이행 안 했을 때 그 환불 조치할 수 있도록 보증을 써주세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수출하잖아요. 그래서 수출한다고 선수금을 내가 미리 당신 드렸거든요. 이걸 만약에 이행을 못 했을 때 수출자니 네가 선수금 환급을 좀 해달라고 니를 못 믿으니까 니네 거래는 가서 보증서를 좀 끊어주세요. 이게 수출 선수금 환급 보증서입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이 보증신용장이다. 스탠바이 LC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 잠깐 건드렸죠?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서류가 없다 그래서 그죠? 우리가
서류가 없는 무한 신용장 방식이다. 보정 신용장이다라고 하고 뒤에서 좀 공부하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이런 경우에 주로 많이 쓰는 게 보정 신용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정 신용장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내용을 선대 신용장은 일명 전대라 미리 좀 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입자 입장에서는 미리 대금을 주는 거고 수출자 입장에서는 선수금을 미리 받는 데서 선수금 신용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받는 데서 어드밴스 페이먼트다 소리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죠. 그러면 네가 내가 너인데 그 어떻게 됩니까? 수출 선수금을 미리 줬잖아. 그러면 그거를 네가 만약 이행을 못 했을 때 돌려주겠다고 환급해 주겠다고 보증 세우라 이 말이죠. 누가 발행해줘요? 은행이 발행해 줍니다. 은행에. 그래서 이런 은행이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어떤 보정에 대해서 LC를 끊어주는 것을 뭐란다? 이것을 보정신용장이라 부릅니다. 자, 그래서 보정신용장은 다른 말로 스탠바이 LC라고 그러죠. 스탠바이 LC가 뭡니까? 스탠바이가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영화를 찍어도 감독님이 뭐라 스탠바이 큐라고 하잖아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우리 군대 남자분들 군대 갔다도 5분 대기죠. 스탠바이 하고 있죠. 그래서 보정 쓴 사람은 대출한 사람을 보정 썼으면 그 사람이 못 갚으면 언제든 내가 대기하고 있다가 뭐 해야 됩니까?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탠바이 하는 거죠. 그런데 스탠바이 신용장을 뭐라 부른다? 보정 신용장을 내가 직접 어떤 뭡니까? 물품을 선적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서류를 가지고 돈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단지 채무 보증이나 금융의 담보 목적으로 발행되는 신용장입니다. 그래서 뭐가 없어요? 내가 물품을 내가 선적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선화증권이니 뭐 잘 아시는 거 여러분이 또 뭡니까? 상업송장이 등등등등 서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했죠? 화물에 관한 서류가 없고 그게 무환입니다. 환은 뭐야? 그러면 내가 돈을 어떻게 찾을 거냐? 네가 환음을 발행해주고 그 돈을 받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게 하한 신용장입니다. 그래서 무한 신용장이라고 불렀죠. 그런 우리 보정 신용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직접 우리 수출 수입할 때 관련되는 그런 보정 신용장과 해외 건설 용역 사업에서는 우리가 드리는 그런 보정 신용장이 있죠. 그래서 통상 우리 일반적인 수출업자가 많이 쓰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수금 좀 받았습니다. 수출자 입장에서 그걸 이행 못 했을 경우에 얘가 불안하니까 네 은행 가서 보증서 받아오세요 라고 합니다. 이거를 뭐라죠? 이거를 뭐랍니까? 어드밴스드 페이먼트 반드다. 금방 했죠? 어드밴스드 페이먼트 LC라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우리 실무자분들은 여기서 하나만 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요. 자, LC 발행이 먼저냐?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보정신용장 발행이 먼저냐? 어느 게 먼저 같아요? LC를 발행해줘야 보정신용 발행할 거죠? 아닙니다. 이게 먼저 갑니다. 이게 1차, 2차입니다. 왜? LC라는 것은, 자, 보정신용장이든 그냥 일반 우리가 수출신용장이든 둘 다 뭡니까? LC죠. LC는 뭐라 그랬죠? 취급, 조건부 취급, 항약서죠. 이 조건이 이행돼야만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보증서를 먼저 끊어서 내가 끊어줘야 셀러가 먼저 보정신용 끊어줘야 바이가 LC를 끊어서 나에게 보내옵니다. 왜? 네가 LC를 끊어주면은 지금처럼 선수금 떼먹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미리 보증서 끊으세요. 그러면 이것도 신용장이잖아요. 근데 신용장이 뭐랬습니까? 이런 조건이 필요했죠. 그러면 보정신용장을 은행에서 어떻게 끊어줄까요? 네가 내가 미리 LC 끊기 전에 보정신용을 발행해 주는데 이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네가 LC를 발행해라. 그리고 여기서 선수금을 셀러가 가져가서 만약에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이 보정신용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단서를 달아놨겠죠. 그런 조건이 달려있겠죠. 그래서 보정신용장을 아무리 줘본들 이 바이어가 LC를 오픈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돈을 미리 선수금을 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보정신용장 효력이 없습니다. 이게 조건부, 지급항약서라는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믿고 우리가 뭐합니까? 바이어가 하는 게 아니라 LC 오픈하기 전에 셀러가 미리 보정신용장을 발행해서 바이어를 건네주면요. 그거를 보고 자기의 뭐랄까요? LC를 수입신용장을 열어줍니다. 거기에는 뭡니까? 선수금을 얼마 한다 보정서에 LC에 같은 금액이겠죠. 그래서 나는 이 보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LC 오픈할 때 뭐 했습니까? LC죠. 우리 수출자가 그죠? 지금까지는
수입자가 LC 오픈할 때 담보했는데 나도 LC를 오픈한 거잖아. 수출자가 보증신용장. 그러니까 담보를 잡아야 되죠. 왜? 언제 네가 도망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보증신용장을 먼저 발행하고 신용장을 받는다. 요거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선수금 받을 때 보내신용장을 받습니다. 그러면 항상 LC를 받을 때만 보증신용장 받습니까? 라고 문의를 많이 하시겠죠. 그게 아니라 어떤 걸까요? 내가 송금 방식이 갔어요. 송금도, 그죠? 송금 방식이 갔는데 계약금을 미리 좀 걸었어요. 계약금을 한 30% 정도로. 나머지는 뭐 40%, 그다음 30% 받기로 했습니다. 불안하죠. 금액이 큽니다. 그러면 내가 30% 받아서 셀러는 좋겠지만 바이는 불안하잖아요. 금액이 크면은. 이것처럼 1억 달러가, 1억이 된다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증서 끊어달라 할 수도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죠? 꼭 신용장에서만 보증신용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송금에서도 보증신용장이 가능하죠. 왜? 내 돈 미리 줬으니까 불안하니까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많이 쓰는 것이 이렇게 보시니까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입찰보증은요. 내가 해외 건설 공사를 할 때, 입찰을 할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입찰을 할 때 반드시 그 금액만큼을 내가 낼 수 있다고 돈을 제시해야 되겠죠, 돈을. 근데 내가 입찰할 때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특히나 해외 공사할 때. 그래서 이 돈 대신에 뭐합니까? 보증신용장을 LC로 끊습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입찰을 할 때 이만큼의 내가 돈이 입찰 보증금이 내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는 건데 현금을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은행에서 보증선, 입찰 보증서를 가지고 있죠. 입찰 보증 LC를. 이건 뭡니까? 내가 담보서 가져왔잖아. 내 자산이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있구나. 그러면 그걸 보고 입찰을 이제 한참 가는 사람 입찰 보증서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것이 입찰 보증금을 그 대신에 쓰는 것이 우리가 입찰 보증서 해서 비드 반대에서 비반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입찰이 됐습니다. 당첨됐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됩니까? 그 공사를 이행을 해야 되죠. 근데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대충 어떤 공사가 대충 되고 언제쯤 끝날 거다라고 내가 공사가 시황서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그죠? 입찰을 받았다면요. 요 이후로부터 어떤 부가가치가 일어날 걸 기대하겠죠. 그런데 공사를 시작은 안 해요. 그럼 뭐지 될까? 이 공사가 좀 늦어지면은 내가 부가가치를 일어나는 부분이 작아질 거 아니야. 손해나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랍니까? 네가 입찰했다고 계약 안 하고 이행 안 하고 가만히 놀고 있어요. 그러면 공사가 지연되겠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가 계약을 이행을 안 하면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 뭡니까? 추가적으로 뭔가 배상을 요구하겠다 이 말이죠. 말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이행을 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내인들이 뭐하냐? 기행을 안 하면은 내가 그 돈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손해를 예상되는 것을 미리 받아가겠다라고 내놔라. 그러면 뭡니까? 계약 이행에 대한 보증을 하라고 보증서를 또 끊어줍니다. 이게 이액보증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자보증은 뭐죠? 공사가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면 자기 집에 갈 거 아니에요. 외국에 있는 사람이. 그럼 가고 나면 보니까 그 다음에 벽에 금이 가고 뭐 어떻게 무너지고 하죠. 그럼 보수공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럴 때 해드릴게요 말로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계약서에 해드리긴 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당장 급하니까 어집니까? 아예 은행에 보증서를 받아서 하자 보증서를 받아 놓는 거예요. 자, 이 보증해주세요. 수리해주세요. 안 오죠? 그럼 이거 뭡니까? 보증서를 은행에 돌리면 바로 현금이 나오겠죠. 이 현금을 가지고 다른 나라 공사 건설회사 맡기면 되겠죠. 근데 꼼짝 못하고 나는 보수공사로 가겠죠. 이렇게 해서 해외 건설에서는 이런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을 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잠깐 보신 하나가 빠진 게 뭐 현지금융담보다 이런 건 어찌 됩니까? 우리 회사가 만약에 해외 현지 지사를 대리점을 만들었어요. 그 대리점 현지에서 뭔가를 내가 자금이 필요해서 만약에 현지의 은행에서 내가 운용자금을 좀 대출을 받는다면은 어찌 될까요? 내가 국내에 있는 본사가 어떻게 됩니까? 국내 자기 거래은행에서 현지의 은행에 보증받게 내가 만약에 못 갚으면 내가 갚아드릴게요라는 보증서를 주는 게 바로 현지금융담보조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신용장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